사람들은 눈물과 감동을 원하죠. 하지만 나는 감정을 표현하지 않아요. 그저 간직할 뿐이죠. 그렇게 배워왔고 국민들도 그런 여왕을 원하는 줄 알았어요.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서거를 해 전 세계적으로 추모의 물결이 쏟아지는 가운데 오늘의 수상한 영화는 이혼한 며느리의 죽음을 맞이하는 여왕의 자세, 더 퀸을 소개합니다. 이 영화는 1997년 8월 영국 토니 블레어 총리 취임 첫 해에 사망한 다이애나 전왕 세자비의 장례를 두고 여왕, 엄밀히 말하면 왕실과 총리가 마찰을 빚은 일주일간의 실화를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1997년 5월 2일 영국 런던.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 속에 신임 총리가 된 토니 블레어의 취임 첫날로 엘리자베스 2세는 자신의 10번째 총리인 블레어를 만나 왕실 인증 절차를 마칩니다. 왕정은 오래전 폐지됐지만 현재도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여전히 건재한 왕실에서 급진전 노선의 노동당 당수 출신 신임 총리 토니 블레어와 군주제 폐지를 주장하는 총리의 아내가 반가울 리 없습니다. 이렇게 좀 어색한 분위기에서 엘리자베스 여왕과 토니 블레어 총리의 아내는 첫 상견례를 갖게 됩니다. 1997년 8월 30일 프랑스 파리. 왕실이 세금 한 푼 안 내면서 매년 4천만 파운드의 예산을 낭비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왕실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다이애나 전왕 세자비가 프랑스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슬퍼하는 찰스 왕세자와는 달리 이혼을 했으니 이젠 왕족이 아니라며 왕실 가족들은 냉정한 모습을 보이는데 소식을 전해들은 블레어 총리는 사태가 심각함을 직감하고 추모 성명 발표를 준비합니다. 1997년 8월 31일 일요일. 여왕은 총리와 통화를 하면서 민간인의 일이라서 자신은 추모 성명을 발표하지 않을 것이며 장례는 가족 장례로 할 것이라고 말하는데 블레어는 다이애나에 대한 여왕의 차가운 태도에 당황을 합니다. 국민들의 감정을 신경 쓸 수밖에 없는 블레어 총리는 애정이 담긴 추모 성명을 발표하고 성명서 발표 장면은 텔레비전을 통해 생중계가 됩니다. 파리로 가서 다이애나의 시신을 영국으로 들여오는 찰스는 시신을 맞이하러 공항에 나온 블레어와 가족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데 뜻을 같이 합니다. 1997년 9월 1일 월요일. 국민들의 추모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다이애나의 장례를 위한 비상대책회의가 열리는데 여왕은 자신의 뜻과는 다르게 국장으로 장례를 치르게 됐다는 회의 결과를 보고받습니다. 반면에 블레어는 찰스로부터 총리와 뜻을 같이 하겠다는 호의적인 전화를 받는데 여왕과 왕세자는 다이애나에 대한 감정과 국민들이 왕실을 바라보는 감정에 대해 이견을 드러냅니다. 1997년 9월 2일 화요일. 추모 열기는 점점 더 뜨거워지고 국민들은 다이애나의 죽음에 대해 추모의 뜻을 표하지 않고 계속 휴가지에 머무르고 있는 왕족에 대해 불만을 표출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슬퍼하며 궁 앞에 애도의 꽃다발을 갖다 놓고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추모 방송을 하는 상황에서도 왕실에서는 사망 후 수일이 지나도 공식 성명 한 줄이 없습니다. 궁에 조기도 걸지 않고 다이애나의 죽음이 왕실과는 관련 없다는 듯한 태도를 유지하는데 이에 왕실의 지지도는 점점 떨어지고 총리의 지지도는 반대로 올라갑니다. 왕실 반대론자인 아내와 달리 블레어는 그 누구도 왕실의 폐지를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두 사람은 군주제에 대해 전혀 다른 시각차를 보입니다. 1997년 9월 3일 수요일. 왕실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크게 나빠지자 총리의 보좌관들도 반색을 하지만 정작 블레어는 이런 상황을 반기지 않는데 여왕에게 전화해서 조기를 개항하고 런던으로 돌아올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나 여왕은 이를 거절하는데 블레어는 국민들의 태도에 당황하는 여왕을 이해하며 왕실에 대한 적대감을 부채질하는 언론 보도를 자제시키려 합니다. 혼자 벌판을 운전하다가 차가 물에 빠져 홀로 있게 된 여왕은 뿔이 14개로 갈라진 아름다운 제왕급 사슴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TV를 통해 언론에서 왕실을 두둔하는 발언을 하는 총리를 보게 됩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인생을 다 바친 여자야. 50년 동안이나 원해서도 아니지. 아버지를 죽인 왕위를 영예와 위엄으로 행하고 있는 거야. 1997년 9월 4일 목요일 국민들의 여론 추이를 보며 심각한 고민에 빠지는 총리와 여왕인데 많은 국민들이 파파라치들을 피하다 사고를 당한 다이애나 비의 죽음이 왕실 탓이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런 정서를 외면하고 법도와 전통만 고집하는 여왕에게 전화를 건 총리는 군주제 폐지에 대한 국민들의 뜻을 언급하며 자신의 생각을 따라주길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왕은 왕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비난 여론을 잠재우고 존폐 위기에 처한 왕실을 유지하기 위해 결국 블레어 총리의 권고를 받아들입니다. 결국 여왕은 왕궁의 조기를 개양하고 즉시 런던으로 돌아가며 직접 다이애나에 관해 조의를 표하고 텔레비전 생중계로 추도문을 발표하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사람들은 눈물과 감동을 원하죠. 하지만 나는 감정을 표현하지 않아요. 그저 간직할 뿐이죠. 그렇게 배워왔고 국민들도 그런 여왕을 원하는 줄 알았어요. 1997년 9월 5일 금요일 런던으로 떠나기 직전 사냥당한 제왕급 사슴의 죽음을 보고 여왕은 만감이 교차하는데 여왕은 드디어 런던으로 돌아와 다이애나를 추모하는 국민들 앞에 서게 됩니다. 블레어는 텔레비전을 보며 여왕을 비난하는 보좌관을 나무라고 여왕을 두둔하며 크게 역정을 냅니다. 한편 왕실을 미워하고 다이애나를 사랑하는 국민들의 추모 글귀들을 보고 여왕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추모 인파석에 있던 한 아이는 폐하께 드릴 것이라며 꽃을 건네고 추모객들도 여왕에게 예의를 지킵니다. 생중계를 앞두고 여왕은 추도문의 내용에 대한 총리실의 요청도 받아들이고 텔레비전 카메라 앞에서 성심성의껏 추도사를 읽어 내려갑니다. 여왕, 꽃을 놓아줄까? 소녀, 아니요. 이건 여왕님 거예요. 1997년 9월 6일 토요일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다이애나의 장례식이 치러지고 그 자리에 여왕을 비롯한 왕실 사람들 그리고 총리와 함께 수많은 명사들이 참석을 합니다. 2개월 후 여왕을 다시 아련하게 된 총리는 그동안의 일에 대해 사과하고 여왕을 위로하는데 여왕도 시대가 변했으니 생각을 바꿀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블레어 총리는 자신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하고 여왕과 총리는 왕궁을 함께 산책하며 화해를 합니다. 그렇게 미움을 받은 적은 처음이네. 이젠 세상이 변한 걸 알겠어. 레베카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레이첼에 이어 영화의 뒷이야기와 만든 사람들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더 퀸의 뒷이야기와 만든 사람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 퀸. 이 영화는 드라마이자 정치 영화인데 여왕의 삶을 다이애나 사건을 통해 들춰내지만 동시에 인간적인 외로움과 쓸쓸함을 표현합니다. 영국 여왕이라는 자리는 모든 특권과 영광을 소유하지만 동시에 자유와 평범함을 포기해야 하는 것으로 찰스와 다이애나의 이혼 진보 성향의 총리 블레어의 취임은 여왕에게 차가운 시련이었습니다. 전 세계 군주들 중 1926년생으로 최고령이었고 72년간 제위하여 최장수 집권을 했던 군주인 여왕이 한 인간으로서 엄마 잃은 손자들의 할머니이자 며느리를 잃은 시어머니로서의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영국 왕실은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았고 왕은 국민들 앞에서 언제나 그놈의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되었는데 조지 6세는 독일군의 런던 폭격이 있을 때도 버킹엄 궁전을 지키며 국민과 함께 했습니다. 다이애나의 죽음 이전에도 왕실에는 가슴 아픈 일들이 있었지만 여왕은 감정을 절제하며 나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이 군왕다운 모습이라고 배운 사람입니다. 가족장은 다이애나의 친정이 먼저 원했고 왕실의 일원이었던 사람의 장례식은 처음 있는 일로 더 이상 왕실의 일원이 아닌 다이애나를 왕가의 장례식으로 대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이애나를 존경하는 시민들은 왕실도 그녀의 죽음을 슬퍼하고 예우를 다해주길 원해 영국 왕실의 가치관과 근대화된 영국 시민들의 가치관이 부딪히게 됩니다.
다이애나 스펜서의 왕실 장례식은 왕실의 법도를 어기는 것으로 왕실은 국민들이 만들어준 자리가 아니지만 민심을 얻은 다이애나를 예우해 민심에 공감하는 법을 배웁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1926년 4월에 태어나 1952년 2월 아버지 조지 6세가 갑작스럽게 사망함에 따라 영국의 여왕이 되었습니다. 1947년 에든버러궁 필립과 결혼해 슬하의 왕세자인 찰스와 차남 앤드류, 삼남 에드워드, 장녀 앤 등 3남 1녀를 두었습니다. 토니 블레어 총리는 1953년 5월에 태어났으며 1997년 5월 총선에서 노동당이 집권 보수당의 압승을 거둠으로써 영국 역사상 최연소 총리로 당선되었습니다. 1980년 동료 변호사 셰리와 결혼하여 슬하의 3남 1녀를 두었는데 1997 5월부터 2007년 6월까지 총리로 재직을 했었습니다. 감독인 스티븐 프리어즈는 영국 출신으로 사회 비판적인 영화들을 초기에 생산하다 최근에는 팔로미나의 기적, 플로렌스 등 실화를 기반으로 한 영화들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나의 아름다운 세탁소로 영국 뉴웨이브 감독의 선두주자로 인정받았고 세미와 로지 잠자리에 들따로 동세대 감독 중 가장 사회비판적이며 가장 개인적인 감독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1941년 영국 레스터셔주 레스터에서 태어났는데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후 연극에 관심을 가져 런던 왕립극단의 연출 조수로 들어가면서 영화계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카렐 라이츠의 몰간의 조감독으로 출발했으며 직접 주연까지 자청한 알버트 피니의 제안으로 할리우드의 형사물을 풍자한 검시로 감독에 데뷔했습니다. 할리우드의 상업주의와 유럽의 작가주의 사이의 경계를 넘나들며 작품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는데 리틀 빅 히어로, 스네퍼, 메리 라일리 등이 대표작입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역의 헬렌 미레는 이 영화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는데 이런 이미지와 달리 헬렌 미레는 공격적인 섹슈얼리티, 누드 장면을 자주 촬영한 배우입니다. 1945년 7월 26일 영국계 어머니와 러시아계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빅토리아 여왕 시절 정육점 주인의 14명 자녀 중 13번째로 태어났습니다. 미레는 사우스엔드 온 시에 있는 세인트 버나드 여고에서 연극의 주연을 맡아 활동했고 런던 뉴 스피치 앤드 드라마 대학에 다녔으며 18세 때 국립청소년극장 오디션에 합격했습니다. 수많은 상을 받았는데 영국과 미국에서 연기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한 유일한 인물로 영국 아카데미 영화상, 토니상, 로렌스 올리비에상으로 영국 아카데미 3관왕을 수상했습니다. 프라임 서스펙트의 DCI, 제인 테니슨 역으로 출연해 4개의 에미상을 수상했고 2003년 드라마에 대한 공로로 대임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헬렌 미레는 문역들 늑바 영화 세계 영화사 중에 가장 불편한 장면 중 하나, 요리사, 도둑, 그의 아내 그리고 그녀의 정부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토니 블레어 총리 역을 맡은 마이클 쉰은 영국 웨일스 출신의 배우로 어려서부터 축구를 좋아했는데 아스날 유스팀의 컨택도 받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어린 아들을 혼자 타지로 보낼 수도 없고 축구 때문에 가족 전부가 런던으로 갈 수 없다고 판단을 거절했고 이후 연기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자녀로는 배우 케이트 베킨세일과의 사이에 딸 릴리 모신을 두고 있는데 케이트와는 사실혼 관계였지만 케이트가 언더월드 촬영 당시 감독이랑 결혼하는 바람에 관계가 끝났습니다. 나중에 안나 룬드버그와 연인 관계를 맺었고 2019년 9월 23일에 딸 라이라가 태어났는데 토니 블레어 영국 전 총리와 외모가 상당히 닮아 영화에서 토니 블레어 역할로 자주 출연합니다. 나는 지식보다 상상력이 더 중요함을 믿는다. 신화가 역사보다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음을 나는 믿는다. 꿈이 현실보다 더 강력하며 희망이 항상 어려움을 극복해준다고 믿는다. 그리고 슬픔의 유일한 치료제는 웃음이며 사랑이 죽음보다 더 강하다는 걸 나는 믿는다. 이것이 내 인생의 6가지 신조이다. 로버트 풀검, 내 인생의 신조.